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각국의 군사 기술자들이 숨을 죽이고 바라보는 가운데 단 한 사람이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그녀가 마이크를 잡자 독일 장군은 자리에서 일어나 침묵을 지켰고 미국 대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회의장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고 누군가는 주먹을 쥔 채 깊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단 한 번의 발표가 수십 년간 굳건히 이어온 국제 군사 질서를 흔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한 이 사건, 그 중심에 한 여성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기를 설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평화를 설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작은 산골에서 시작된 한 소녀의 꿈이 어떻게 나토 본부까지 도달했는지 그 여정에는 상상도 못할 실패와 눈물, 그리고 철보다 단단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잠깐 1초밖에 걸리지 않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기술,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만든 거라고요? 나토 포럼 당시 회의장에 울려 퍼진 외국 대표단의 감탄 어린 탄성은 지금도 제 귓가에 맴돕니다. 수십 개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 기술의 경의를 표하던 그날, 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하지만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여정은 가히 철과 불꽃으로 다져진 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윤입니다. 1981년 강원도 태백에 인접한 작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 집 앞 개울에서 고무신을 벗어 던지고 친구들과 돌을 튕기며 놀던 그 시절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전깃불이 간헐적으로 나가던 그 시골 마을에서 저는 이상하게도 고장난 전자기기들을 보면 손이 먼저 움직이는 아이였어요. 전파상이 없던 동네였기 때문에 쓰레기통 옆에 버려진 라디오나 전기밥솥, 조각들을 주워다 해체해보는 게 유일한 취미이자 놀이였습니다. 그 시절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은 할머니셨습니다. 6.25 전쟁에 간호병으로 참전하셨던 할머니는 늘 조용히 제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지윤아, 아무리 세상이 좋아져도 결국 우리를 지킬 힘은 우리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단다. 너가 가진 손, 그 손이 나라를 지키는 날이 올지도 몰라. 처음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전쟁 중 입었던 군복 자락에 손가락을 대며 들려주시던 참호 속 이야기, 피투성이가 된 부상병의 눈빛을 닦아주던 밤 이야기들을 들을수록 제 마음 한켠에 깊은 울림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강한 기계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고 강릉의 한 여고에서 밤낮으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여자아이가 기계공학을 전공하겠다고 하니 선생님들조차 말리셨죠. 여자가 왜 그런 힘든 걸 하려고 해? 그냥 의대 가는 건 어때? 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늘 제 뒤에서 응원해주고 있었거든요. 결국 저는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입학 당시 신문 기사에 시골 출신 여고생, 서울대 공대를 뒤흔들다라는 제목이 붙을 정도로 화제가 되었죠. 그러나 정작 제가 마주한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여학생은 조별 과제에서 발표만 맡아주면 돼. 이런 실험은 남자들이 해야지라는 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오고 갔고 저 역시 수없이 그런 부당한 시선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저는 제 꿈을 더욱 확고히 다졌습니다. 군사기술 관련 특강에서 처음 자주포라는 무기 체계를 접했을 때
저는 마치 운명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적의 위협 속에서도 독립적으로 작전이 가능한 그 메커니즘, 높은 자율성과 생존성을 겸비한 구조물에 반해버렸죠. 이걸 한국 손으로 만들어내는 날이 오면 그게 바로 진짜 자주국방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졸업 후 2004년 저는 마침내 국내 유수 방위 산업체에 R&D 엔지니어로 입사하게 됩니다. 정식 연구개발직 여성 사원으로는 회사 최초였고 그 자체만으로도 큰 화제를 낳았습니다. 입사 첫날 건물 안카페에서 마주친 한 간부는 저를 힐끗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하네. 하지만 현장 테스트는 좀 무리일걸. 여긴 남자들도 정말 버겁거든.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속에서는 무언가 타오르는 불꽃이 일었습니다. 당신들이 버거워도 저는 가능합니다. 그 다짐을 안고 저는 자원에서 K9 자주포 프로젝트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무기 체계는 개발 초기 단계였고 고난이 예상되는 작업이었지만 저는 단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자주포를 대한민국 기술로 만들어낸다. 기계의 심장을 설계하고 포신의 구조를 도면으로 풀어내며 저는 서서히 꿈을 실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밤샘은 기본이었고 주말엔 훈련소에 가서 실제 부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직접 보며 배웠습니다. 남성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저 하나만 달랑 여성이었지만 저는 절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저의 방산 인생이 시작되었던 첫 순간, 라디오를 고치던 산골 소녀가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 기술을 설계하는 엔지니어가 되기까지 그 여정의 시작은 조용하고 단단하게, 그러나 누구보다 뜨겁게 다가왔습니다. K9 자주포 개발 프로젝트에 자원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였습니다. 무거운 철판과 차가운 강선 사이에서 저는 저만의 설계 철학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은 언제나 현실 앞에 머뭇거렸습니다. 제가 마주한 첫 번째 벽은 바로 실패였습니다. 처음 설계했던 시제품의 냉각 시스템이 문제였습니다. 실내 테스트에선 정상이었지만 실제 야외 조건에서는 냉각수가 제대로 순환되지 않아 엔진이 정지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첫 테스트 보고서에 붉은 글씨로 페일이라는 판정이 찍혔을 때 가슴이 철썩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책임자의 회의실에서는 숨이 막힐 듯한 침묵이 흘렀고 누군가는 작게 중얼였습니다. 역시 여성 기술자는 현장에 어울리지 않아.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저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두 번째 충격은 혹한기 필드 테스트 중 발생했습니다. 강원도 철원, 영하 25도의 혹한 속에서 유압 시스템이 얼어붙으며 포신 조절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동 장전 장치는 내부 부품의 미세한 팽창으로 인해 오작동을 일으켰죠. 그 자리엔 외국 컨설턴트들도 함께 있었는데 그들은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독일 기술을 수입해서 조립하는 게 빠르겠네요. 왜 굳이 자체 개발을 고집하는 겁니까? 그들의 비아냥은 단순한 기술적 평가가 아니라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이불을 덮고 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마음 한켠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저는 무작정 실험실로 들어갔습니다. 매일 밤 도면을 다시 검토하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하며 해결 방안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구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테이블에 놓인 종이컵 표면에 맺힌 물방울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눈앞에서 무언가 번뜩였죠. 물방울의 은결 이걸 냉각 시스템에 응용하면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저는 상변화 냉각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열전달의 원리를 이용해 열을 빠르게 분산시키는 방식이었죠. 몇몇 시니어 엔지니어들은 비현실적이다라며 반대했지만 테스트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 기존 대비 냉각 효율을 35%나 향상시켰고 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디지털 제어 시스템에만 의존하던 당시의 사격 통제 시스템에 저는 아날로그 백업을 병행하는 설계를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시대착 오적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할머니의 전쟁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적이 EMP 전자기 펄스를 터뜨리면 아무리 고성능이라도 디지털 장비는 무용지물이야. 결국 사람 손으로도 쏠 수 있어야 해. 그 주장을 고수하며 회의실에서 10번 넘게 반대 의견을 설득했고 결국 시스템은 채택되었습니다. 이중 시스템은 이후 실전 테스트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성과들이 누적되며 저는 마침내 K9 자주포 기술 총괄 엔지니어로 승진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로 눈을 돌려야 했습니다. 인도와 터키의 무기 도입 실사단이 한국을 방문했고 저는 그들과 직접 현장 테스트를 수행하며 기술을 설명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기술 앞에서는 모두가 같은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실전 시연에서 K9은 타국 무기보다 높은 정밀도와 반응 속도를 보여주었고 저는 현장에서 엔지니어뿐 아니라 전략가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런 성공 뒤엔 큰 희생도 따랐습니다. 동생의 생일에 참석하지 못한 건 수도 없이 많았고 연애도 늘 후순위였습니다. 지윤아, 넌 일밖에 모르는구나라는 친구의 말이 가슴에 박혔지만 저는 늘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직장이 아니야. 이건 나라를 지키는 사명이야. 동료들과의 갈등도 많았습니다. 보수적인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젊은 여성 리더로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건 늘 부담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위기 순간마다 저는 기술과 진심으로 그들을 설득했고 점점 저를 따르는 동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씩 실패 위에 성벽을 쌓듯 그렇게 저는 기술자이자 전술가로 성장해 갔습니다. 2022년 12월 14일, 그날의 폴란드는 마치 겨울이 전장을 삼켜버린 듯한 날씨였습니다. 영하 30도에 육박하는 한파, 지면을 덮은 눈, 그리고 텅 빈 하늘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 저는 폴란드 육군 기술평가단과 나토 무기기술위원회, 그리고 미국, 독일, 프랑스 등 8개국 대표단 앞에서 K9 자주포의 실전 테스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바르샤바 외곽의 밀비츠코 폴리곤, 냉혹한 대지 위에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 뜨거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오늘의 테스트는 기존 계획에서 변경이 있습니다. 폴란드군 테스트 책임자인 안제이 중령이 회의실에 들어서며 서류 한 장을 탁자에 던졌습니다. 그 문서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강도 적응형 테스트 절차 추가 요청국 독일 대표단. 독일 대표단을 이끄는 라이히만 장군은 침착하게 말했지만 그 속엔 분명한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실전에 투입할 장비라면 이 정도 테스트는 기본 아닌가요? 우리는 전장을 상상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누군가는 수긍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들고 테스트 현장으로 향하며 제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좋아요.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죠. 테스트 1. 혹한 환경 적응성 평가. K9 자주포는
얼음판 위에 서 있었습니다. 차체는 성에로 덮였고 내부 온도는 영상 1도도 되지 않았습니다. 시동을 거는 순간 한치의 망설임도 없어야 했습니다. 냉각 시스템 이상 없음. 유압계 정상. 엔진 점화 시작합니다. 지휘차 내에서 제 목소리가 무전으로 울렸습니다. 곧 K9의 엔진이 심장을 두드리듯 웅장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상변화 냉각 시스템은 4초 만에 작동 온도에 도달했고 액화가스의 미세한 움직임이 엔진 열을 흡수해 방열판으로 전달했습니다. 이것은 과거 제가 커피컵에서 영감을 얻은 그 기술이었습니다. 눈 내리는 겨울날 찬 공기 속에서 생명처럼 움직이는 열기. 그 순간 독일 기술 담당이 옆에서 중얼거리는 걸 들었습니다. 이건 전자레벨이 아니라 감각으로 짠 기술인데. 테스트 2. 전자기 간섭 대응 테스트. 이 테스트는 특히 저희 팀에겐 부담이 컸습니다. K9의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이 EMP 상황에서도 작동 가능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작 전에 팀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지털이 멈춰도 우리의 신념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날로그 백업이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EMP 시뮬레이터가 가동되며 전장이 검은 불빛에 잠겼습니다. 일시적으로 모든 센서가 멈췄고 디지털 사격 제어는 정지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아날로그 수동 모드 전환 완료. 사격각도 수동 조정 진입. 탑승자의 손이 직접 조종봉을 움직이고 저는 방아쇠 트리거의 반응을 지켜보며 마음을 졸였습니다. 제발, 제발 정확히 떨어져야 해. 포신이 천천히 각도를 조정하고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탄환이 표적지에 명중했습니다. 정확도 오차 0.8%. 정적이 흐른 뒤 프랑스 대표가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전술적 직관입니다. 테스트 3. 24시간 연속 운용 테스트. 가장 가혹한 시험은 바로 이 테스트였습니다. 무정지 상태에서 K9을 24시간 동안 운용하며 장시간 작전 수행의 실효성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교대 없이, 정비 없이, 오직 기계와 사람만으로. 밤이 깊어가던 새벽 3시. 저희 팀의 2명이 탈진 직전이었고 전기 배선 하나가 과열로 살짝 녹기 시작했습니다. 정비 인력을 부르려던 순간 저는 그냥 기다리자는 의견을 거절하고 장갑을 끼고 직접 K9 하부에 기어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쇠판 위에 눕고 체온이 빠르게 빠져나가는 걸 느끼며 저는 조용히 제 할머니의 군번줄을 꺼내 목에 걸었습니다. 할머니, 여기까지 왔어요. 지켜봐 주세요. 그날 저녁 6시 마지막 탄을 발사하고 K9이 멈춰섰을 때 현장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독일군 라이히만 장군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무기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걸 설계한 당신은 정말 뛰어난 엔지니어입니다. 그는 제 손을 굳게 잡으며 덧붙였습니다. 나토 포럼, 한국과 함께 공동 발표를 하고 싶습니다.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수많은 날들, 냉소 속에서 버텼던 시간들, 수면 2시간으로 채웠던 밤들이 모두 떠올랐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날 밤 숙소 창밖으로 흩날리는 눈을 바라보며 저는 노트북을 열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화를 지키는 기술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의 중심엔 신념이 있었습니다. 브뤼셀 나토 본부의 메인 회의장, 수백 명의 시선이 무대 중앙에 선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얀 조명 아래에서 마이크를 쥔 손의 떨림을 느꼈습니다. 그날 아침 할머니의 군번줄을 조심스럽게 목에 걸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이건 나만의 발표가 아니야. 이건 우리가 함께 만든 기술의 목소리야. 스크린에는 큼지막한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철로 만든 평화 한국 방산 기술의 윤리와 철학. 고개를 들고 처음 시선을 맞춘 건 독일군 라이히만 장군이었습니다. 폴란드 현장 테스트에서 저를 시험했던 그 장군은 이번엔 팔짱을 끼고 조용히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저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기술을 개발하는 엔지니어 한지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 보고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기술에 담은 철학, 그리고 이를 통해 지켜내고자 하는 평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장 슬라이드에는 새벽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던 제 연구실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온통 납땜 연기와 전선 냄새로 가득하던 그 공간. 그곳에서 저와 수많은 동료들은 철이라는 물질을 넘어 책임감이라는 이름의 설계를 해왔습니다. 이 냉각 시스템은 커피잔 위에 맺힌 물방울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아날로그 백업 장치는 한 전쟁을 겪은 노인의 기억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기능이 아닌 철학으로 무기를 설계했습니다. 청중석에서 작게 한숨 섞인 탄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곧 기술적 데이터도 설명했습니다. 실전 테스트에서 K9이 보여준 혹한 환경 대응 능력, EMP 대비 복합 시스템, 그리고 세계 최초로 개발된 자율적응형 유압 제어 기술. 그 모든 시스템 위에 한 줄 자막이 떴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키는 기술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 저는 그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야말로 이 기술의 주인입니다. 화면에는 익숙한 영상이 흘렀습니다. 야전 시험장에서 손가락을 잃고도 다시 조립 도면을 그리고 있던 이수석, 자신의 정년 전 마지막 100일을 전자회로 내구성 실험에 바쳤던 정책임, 눈보라속 차량 하부에서 야간 작업을 마치고 눈밭에 털썩 주저앉았던 김대리, 새벽 3시 납땜을 하던 막내 연구원 유진, 그녀는 처음으로 제게 기술자가 되고 싶어요라며 수줍게 인사를 건넸던 친구였습니다. 이들은 이름이 기억되지 않아도 진심을 담아 기술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함께 철보다 단단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책임입니다. 한동안 회의장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프랑스 기술 대표단장이 천천히 일어나 박수를 시작했습니다. 이어 독일, 미국, 폴란드 대표단까지. 그 박수는 한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라이히만 장군이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처음 당신을 폴란드에서 봤을 때 그냥 완고한 기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는 그 기술이 어떻게 철학이 되는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무례했던 제 선입견에 대해.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저 혼자 만드는 기술자가 아닙니다. 제가 한 건 그들의 목소리를 담은 것뿐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본사에서는 간소한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사내 카페에 걸린 현수막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기술보다 깊은 신념으로 평화를 설계한 엔지니어 한지윤을 환영합니다. 그 자리엔 후배 엔지니어들이 많이 와 있었고 그중 가장 조용한 팀원 하나가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배님 진짜 그만두고 싶었던 적 없으셨어요? 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은
수도 없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할 수 있었던 건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술이란 건 결국 무엇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느냐의 문제예요. 저는 이 기술이 누군가의 아버지를, 어머니를, 그리고 이 땅의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게 제가 엔지니어로 존재하는 이유라고 믿어요. 며칠 뒤, 저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여전히 빡빡한 야근과 자판기 커피, 도면, 기름 묻은 손가락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K21 자주포 차세대 개량형의 설계 초안을 다시 열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파일 이름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철보다 단단한 신념. 우리는 지금도 오늘 밤에도 조용히 철보다 단단한 신념으로 이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